네, 첫 번째 소식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과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보고한 걸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벽 3시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물론 취재진들 기다리고 있었겠죠. 임순영 특보에게 쏟아지는 질문, 이에 대해서 임 특보 어떻게 답변했는지 직접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불미스러운 일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내용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피소 사실 언제 알고 계셨어요? 밀지마 사실을 아셨나요? 그런 일이라는 게 성 관련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추행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고할 때 이렇게 가시는 거 비겁하신 거 아닌가요? 네, 보시다시피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자는 뭐 이렇게 가시는 거 비겁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이렇게 한밤중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여러분 참고인 조사를 이렇게 한밤중에 하는 건 그렇게 저도 자주 보지는 않았던 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워낙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언론의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언론 노출을 좀 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도 제가 볼 땐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아마 배려해서 밤에 9시 넘은 시각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조사가 끝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경찰에서는 당초에는 오늘쯤 부를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임순영 특보가 좀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출석을 좀 원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순영 특보는 사실 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박 시장에게 처음으로 알린 인물, 그래서 키맨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조영민 기자가 이제 경찰이 이제 임 특보에게 변사 사건 경위를 물었더니 성실하게 답했다, 이런 게 경찰의 대답이라고 했는데, 사실 궁금한 건 피소 사실이 유출됐는지 여부, 그리고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 아니었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변사 사건 경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영장을 칠 때도 법원에서도 이제 기각하면서, 아니 이미 다 타살 의혹이 전혀 없는데 변사 사건 경위를 묻겠다고 휴대폰을 달라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봐도 사망의 경위는 밝혀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임순영 특보한테 변사 사건 경위를 묻는 게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인 거고, 신문 기사만 봐도 되는 걸 어떻게 묻겠어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임순영 특보가 오후 3시쯤에 시장에게 가서 불미스러운 일 있으신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듣고 그 타이밍에 그 질문을 했느냐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즉, 고소사실 유출에 대한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글쎄요, 조사를 했을 것으로 믿고는 싶습니다만, 아직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한 발표가 없어서 어디까지 조사가 됐는지 아직 알려진 건 없죠. 네. 네. 어제 국회에선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인사청문회였는데, 이런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난 게 있습니다. 한번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인지한 거는 4시 30분에 고소장 접수를 한 때가 아니라, 같은 날 2시 28분 고소인 변호사가 여성 청소년과의 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중요 사건이다, 서울시의 높은 분일 거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고 전화를 함으로써 최초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 30분 정도 지나서 한 3시에서 3시 반 정도에 서울시의 젠더 특보 임 특보가 박 전 시장한테 실수하신 것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당시로 보면은 경찰이 파악하는 상황하고 서울시에서 파악하는 상황이 거의 일치합니다. 유출이 경찰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강한 의심이 됩니다. 네, 지금 들으셨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8일 이게 피해자가 고소를 한 날이죠. 이때 오후 2시까지는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사실 고소할지도 결정 안 됐다고 했는데, 2시 28분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분 뒤인 오후 3시에 이 임순영 젠더 특보가 박원순 당시 시장에게 실수한 게 있느냐 물어보죠. 그리고 또 30분 뒤에 이 애초에 그 피해자 측에서 연락을 했던 경찰의 A팀장이 변호인에게 전화를 다시 해서
진짜 고소장 낼 거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는 게 지금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의 주장이고 그리고 오후 4시 30분에 실제 고소장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라든지 지금 김창룡 후보자 등에게 이 상황 전파가 됐고요. 그리고 오후 7시 이전에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 사안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 시간이 지금 30분 단위로 고소가 되기 전에 미리 피해자 쪽에서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그 30분 뒤에 젠더특보가 박원순 당시 시장에게 얘기를 했다. 이 시간 때문에 상당히 좀 공교로운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상력을 발동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고요. 지금 젠더특보 얘기로는 고소장이 접수될 거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 외부가 어디냐, 경찰청 쪽이냐,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성추행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했느냐 아니냐 이게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고소인 측에 김재련 변호사도 이전에는 4시 30분 고소장 접수했다는 것 외에 그 이전에 사전에 문의를 했다고 하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는 걸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 뭐 전화로 문의한 내용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긴 해요. 또 어찌됐든 이 경찰청 쪽에 김재련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서울시의 높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문의를 했다고 하는 점이 드러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연 젠더특보에게로 그 사실이 흘러들어갔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다소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변호사시니까 이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고소장도 제출해 보셨고 경찰과도 연락을 해 보셨을 텐데 그 뒤에 이렇게 경찰 측에서 진짜 고소장 낼 거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는 어떤 경우인 거죠? 제가 아는 수사기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이 변호인이 아마 김재현 변호사일 것 같은데 처음에 전화하는 이 의도는 뭐냐? 그냥 원래 고소장 접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전화를 하겠어요? 대부분 그냥 고소장 접수합니다.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 미리 전화해서 저희가 고소장 접수할 건데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왜 이건 했냐? 다시 통화 내용을 보면 이거 성범죄 문제고 이거 서울시에 굉장히 높은 분에 관한 거다. 그러니 이게 새 나가면 안 되니까 보안 좀 지켜주고 청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 일선경찰서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원래는 관할이면은 사실은 아마 종로경찰서로 가야 되는 걸 거예요. 관할 주소지가 공간이 종로구니까. 그러면 종로경찰서로 가지 말고 청에서 직접 해줄 수 있겠냐. 이걸 문의하려고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건 할 수 있죠. 사건이만큼. 일반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다. 접수하시려면 해라. 청에서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러니까 4시에 직접 청에서 접수하고 그날 바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놔야 고소장 접수하고 그날 바로 이제 조사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민원실에 특 고소장 던져놓고 오면 이 고소장 민원실 접수해서 그다음에 저 여청과로 올라가고 하는 와중에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보가 새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고소인 조사하려면 며칠 걸리니까 시간을 단축하고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연락을 한 거거든요.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경찰에서 중간에 전화해서 진짜 저 고소장 접수할 거냐 이렇게까지 물어볼 이유는 없는 거죠. 분명히 아마 그때 변호사가 그러면 저희가 오늘 접수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걸 듣고 나서도 경찰에서 전화해가지고 오늘 고소장 접수할 거냐라고 물어볼 이유는 저는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뭐 접수하는 걸 기다렸다가 뭐 조사 준비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변호인 측에서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그거 들어와서 오는 대로 바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맥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맥락상으로는 지금 설명하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동안에 밝힌 내용으로 보면은 맥락을 자칫 잘못 연결하면은 오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재련 변호사가 얘기했을 때는 고소장을 접수했던 시각에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소장을 접수할 때 다른 데 알리지 말아달라 요청을 했고 그 밤 시간대에 조사를 받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시 30분에 처음으로
그 변호인 측에서 서울청에다가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 팀장한테. 그랬을 때는 서울시의 높은 분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다라는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는 그 당시에도 경찰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시간 뒤쯤에 팀장이 전화를 해서 진짜 고소할 거면 고소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사실은 양쪽의 주장으로는 아직 뭐 김재련 변호사님 명확하게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경찰청 쪽에서 밝히기로는 그때까지도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가 됐을 때 박원순 시장과 관련돼서 인지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통을 밟아서 보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맥락을 막 섞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미 2시 30분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관련된 사건이라고 인지를 다 했다고 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관련 당사자들이 관련 내용을 어디까지 알았는지 추후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이야기인데요.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금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당초 고소를 할 당시에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직접 당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신속하게 그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네. 아까 저희가 이제 타임라인 CG를 한번 보여드렸던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받는 동안 오후 7시 이전에 청와대까지 모든 상황들이 전파됐다. 사실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이거 가해자 측에 시간을 벌어주는,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라고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억울할 수 있긴 있는데 뭐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소장에 접수한 이후에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네. 왜냐하면 사실은 현직 서울시장의 성범죄 문제고 지금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 아마 이게 서울청장에서도 경찰청 본청 청장께까지 당연히 보고가 됐을 거고 네. 뭐 국정상황실에 알리는 거는 이제 저 보고 체계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경찰청 생활안전과서 조사받고 있을 여청에서 조사받고 있을 때 본청 청장 그다음에 청와대 국정상황실까지 보고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인지는 했을 거예요. 피해자 측 입장에서도. 다만 본청, 청장, 그다음에 청와대 국정상황실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여기서 박원순 시장, 이 피의자 쪽으로 넘어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는 아마 경찰 수뇌부나 뭐 예를 들어 청와대 쪽에서 나간 거 아니겠냐 이 사건 초기에는 그런 관측들이 좀 있고 그런 추측성 기사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권영세 의원 주장에 따르면 이미 A 팀장이랑 전화했을 때 그때 임순영 특보를 통해서 아마 경찰 실무선에서 아마 새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놓고 이건 뭐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네. 네, 이거 일단,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제가 박 시장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저도 한 오후 6시쯤에 성추행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민감형 경찰청장한테까지 보고가 되는 게 5시 20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이 얘기는 경찰청장에 보고되는 그 전 단계나 아니면 그 무렵 어느 단계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오후 7시 이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곧바로 아마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자들한테 소문이 다 이미 오후 6시 무렵에 돌았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경찰청 차원에서 얘기가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거나 얘기가 흘러나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파 경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피해자 측은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내일쯤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재련 변호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소 사실에 대한 판단은 국가 여러 기구에서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해야 할 것. 그러니까 뭐 공소권 없음으로
이 성추행 관련해서 고소한 게 종결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고 오늘 아침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진상규명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던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예, 진상규명은 필요하죠. 네. 근데 어디까지 우리가 확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성추행과 관련해서 과연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지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을 일부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걸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로 발표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결국은 성추행과 관련해서 묵인 방조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네네. 일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 외에는 뭐 지금 이제 기밀 누설 부분과 2차 가해 부분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네. 제3의 기관에서 지금 여성단체에서 또 그리고 고소인 측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3의 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 민간합동조사단은 지금 참여를 안 하겠다고 여성단체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3의 기관이라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이걸 끌고 가가지고 자꾸 정치적 논쟁을 벌이지 말고 예. 객관적인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 기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추행과 관련되는 의혹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이 피소 사실이 어떻게 유출이 되고 또 유출이 된 건 맞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은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